네, 안녕하십니까. 그린하우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창틀에서 그 환기와 벌레 유입을 막는 데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방충망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방충망이라고 합니다. 이 방충망이라고 하면 이 방충망 틀과 이 스크린을 합쳐서 완성된 하나의 제품 갖다가 이제 방충망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이제 우선 그 방충망의 기능을 보면 뭐 환기라든지 어떤 창문을 열었을 때의 모기라든지 날파리 등 벌레들을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죠. 요즘은 저 미세먼지 때문에 이제 미세먼지와 차단 기능이 있는 방충망도 있고, 아파트 그 저층이나 단독 빌라에는 그 외부적인 요인으로부터 찢거나 훼손 등으로부터 안전한 방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방범 방충망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방충망도 여러 가지로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방충망 형태는 시스템 창 혹은 프로젝트 창에 주로 사용되는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작동하는 노을 방충망, 또는 그 현관문에 그 많이 이렇게 설치하는 이렇게 접이식 방충망, 이렇게 접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 종류가 있습니다만,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주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일반 미세기 창에서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일반적인 방충망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방충망 틀은 각각 그 어떤 그 사시 회사에서 각 모델에 맞게 생산된 원자재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는 보강제 삽입이라든지 규격에 맞는 모야 삽입 등 제조사의 어떤 제조용 매뉴얼만 이렇게 충실히 이행한다고 하면 특별한 어떤 기능의 차이점이라고 할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방충망 스크린만큼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말이죠. 이 방충망 스크린을 보면은 알루미늄 망부터 스테인리스 망, 스텐 블랙 코팅망, 화이바 글라스 망, 모노필라멘트 망, 방범망 등 소재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고, 그 소재에 따라 각각의 어떤 장단점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동일한 소재 내에서도 메쉬라는 단위로 얼마나 촘촘한지 가늠할 수 있는데요. 그 메쉬라는 단위는 체외 2mm의 어떤 철사 중심으로 정확히 1인치 내에 몇 개의 체의 어떤 눈금이 존재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쉽게 말해서 간단하게 사방 1인치 안에 구멍이 몇 개가 있는지로 얼마나 촘촘한지 이렇게 알 수 있는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6mm에서 32mm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단위가 높을수록 촘촘하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소재에 따른 방충망의 종류, 그리고 이제 장단점을 하나씩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루미늄 방충망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흔히 많이 쓰고 있는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알루미늄 방충망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거주하고 있는 어떤 공간에서 제일 익숙하게 접하는 재질의 어떤 대중적인 이 방충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장점은 제작이 쉽고, 다른 방충망 스크린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고, 또 그 교체시키고 왔을 때 저렴하게 이제 교체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단점은 부식이 빠른 편으로 내구성이 약해 수명이 짧습니다. 특히 이제 해안가 지역은 부식이 더 빠르게 진행되겠죠. 이제 부식이 오래 진행되면 스크린에서 발생하는 녹가루 등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고, 찢어지거나 훼손된 방충망의 제 기능을 이렇게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알루미늄 이 방충망은 16에서 18메시로 주로 이제 사용해서 다른 어떤 소재보다 구멍이 커가지고 환기에는 잘 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날벌레 유입이 좀 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테인리스 방충망입니다. 이게 이제 스테인리스 방충망입니다. 이 스테인리스 방충망은 첫 번째 알루미늄 방충망의 어떤 단점을 많이 보완하게 됩니다. 장점은 소재 자체가 스테인리스 때문에 녹이 슬거나 부식되는 현상이 현저히 줄어들어 수명도 긴 편입니다. 또한 스테인리스 방충망은 22메시에서 24메시를 주로 이렇게 사용해서 알루미늄 방충망보다 더 촘촘하여 날벌레 차단에 효과적입니다. 단점은 스테인리스 재질 특성상 알루미늄보다 조금 더 비싼 가격, 햇빛에 이렇게 비추게 되면은 아른거리는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미관상 좋지 못한 어떤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스텐 블랙 코팅 방충망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스텐 블랙 코팅 방충망입니다. 이 스테인리스 방충망의 어떤 기존의 단점을 보완한 방충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스테인리스의 코팅 처리이기 때문에 코팅면에 손상이 가지 않으면 녹이 쓸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이게 메쉬가 24 이상으로 촘촘해서 날벌레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환기나 통풍에 이렇게 우수합니다. 일반 스테인리스 방충망처럼 햇빛에 비추게 되면 아른거리는 현상도 없습니다. 이게 아른거리는 현상이 좀 적죠. 이게 이제 단점은 스테인리스 방충망보다 가격이 좀 비싸다는 것이죠. 그린하우스에서는 각각의 어떤 소재나 메쉬, 통풍, 환기, 어떤 벌레 유입 등 장단점을 고려해서 가장 많이 추천해 드리는 이 방충망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서는 화이바 글라스 방충망입니다. 화이바 글라스란 이제 불에 잘 타지 않는 유리섬유이죠.
장점은 섬유처럼 유연하며 강도나 수명이 길어 돌돌 이렇게 말려야 하는 노을 방충망이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즉 이렇게 당기거나 이렇게 밀어서 작동하는 시스템 창이라든지 프로세스 창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일반 미세기 창에 적용 시 이 방충망 틀에 스크린을 고정하는 부자재가 이렇게 있는데, 부자재가 화이바 글라스 망과 결합됐을 때에 잘 빠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일반 미세기 창에는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5번째 미세 방충망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미세먼지에 관심이 많아서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이 미세먼지 방충망도 재질이라든지 제품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화이바 글라스 소재나 모노필라멘트 소재, 방충망에 미세천이 붙어있는 방진망 등 이슈가 되는 만큼 다양한 소재로 많은 제품이 나오는데요. 공통으로 모든 미세먼지 방충망은 메쉬가 촘촘하게 구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 방충망의 장점은 메쉬가 30 이상으로 날벌레 유입이나 먼지 차단 능력은 가장 뛰어납니다. 그에 따라 단점도 굉장히 뚜렷한데요. 메쉬가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밖을 봤을 때 뷰를 이렇게 해친다거나 방충망에 먼지가 쌓여 청소를 수시로 해줘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단점으로서는 기본적인 방충망의 기능인 환기나 통풍에 이렇게 취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저희 그린하우스에서도 1년 전까지만 해도 미세먼지 방충망을 기본 사양으로 설치를 해드렸는데요. 심지어 좋은 것 쓴다고 굉장히 촘촘한 망으로 공사를 많이 해드렸죠. 그런데 이게 환기가 안 된다는 클레임이 너무 많았어요. 이처럼 장단점이 뚜렷한 스크린입니다. 미세먼지 방충망은 주로 환기하는 창, 예를 들어서 베란다 전면에 하나, 뒷베란다 하나, 이렇게 한 2곳 정도 이렇게 설치하는 방법을 우리가 권장하고 있고요. 최근 홈쇼핑 같은 곳에 많이 나오는 전기식 환기 장치라든지 일반 방충망에 미세먼지 망이 이렇게 노을 스크린식으로 또 한 겹 이렇게 설치되는 방충망 등 대안이 나오고 있는데 가격이 너무 올라가 버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방범 방충망입니다. 이 방충망은 방범 기능이 있는, 즉 도난 방지 방충망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파트 저층에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범 창이라고 하는 창살식의 구조물을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감옥 같은 분위기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한 시인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것이 바로 방범 방충망입니다. 이 방범 방충망의 장점은 방충망의 어떤 틀과 스크린이 아주 강한 재질로 되어 있죠. 망을 보면 엄청 튼튼합니다. 쉽게 잘리지도 않고 또 망치를 이렇게 내리쳐도 이렇게 찢어지거나 손상이 없을 정도이니까요. 내부에서 방충망에 어떤 별도의 잠금 기능이 있으므로 외부에서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 PVC 사시 브랜드나 어떤 대리점에서 직접 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고, 별도로 틀과 망, 완제품을 제작하는 설비를 보유한 전문 업체가 따로 있으며 가격도 가장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충망의 소재나 메쉬에 따른 어떤 장점이라든지 단점들을 갖다 소개해 드렸는데요. 우리 집에 필요한 방충망의 어떤 소재의 선택 등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사항은 정확한 제작과 시공이죠. 시공 후에는 방충망 사면의 밀착면이 정확히 유지되는지, 방충망 상하부에 풍집하는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창짝과 창틀 레일부가 닿는 부분에 모야, 즉 방풍털이 이렇게 잘 밀착되어 있는지, 그리고 창틀 하부 어떤 배수구가 방충망이 안착되지 않는 위치에 정확하게 개공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잘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방충망의 소재보다는 불량하게 제작되거나 잘못된 시공 때문에 벌레가 유입되는 경우가 이렇게 더 많으므로 방충망을 이렇게 닫았을 때에 밀착되지 않아 벌레들이 침투할 수 있는 구멍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의외로 멀쩡한 창호를 잘못 사용하고 계셔서 벌레가 유입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간혹 작년에 공사했는데 벌레가 자꾸 들어요 하는 어떤 AS가 접수가 있어서 방문을 해보면 주로 사용하는 문의 어떤 방향을 혼동하셔서 틈이 발생된다거나, 심지어는 노후 우수관에서 벌레가 유입되는 어떤 사례들도 있습니다. 벌레는 여러 경로에서 유입될 수 있으므로 잘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방충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영상을 참고하셔서 창호 공사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좀 합니다.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자료로 더 알차고 좋은 내용을 담아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